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2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바로 갈게요.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3번 문제에서 손쉽게 놓치는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 머릿맡에 있는 3차 다항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머지 정리를 할 때 다항식이 몇 차식인지를 안 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 문제도 주어지지 않았겠지 하고서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 형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정말 손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놓쳐서 문제에서 3차 다항식이라는 조건을 줬는데 몰랐다 치고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 거냐면 나 조건을 해석해서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gx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2 x-2.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풉니다. 나머지 정리에 익숙한 학생들은 이러고 틀리는 거지. 여기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얘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차식인 거야. 근데 나누는 식이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얘가 몇 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는 나머지 정리의 형태가 아닌 저 몫이 몇 차식이 될 거냐면 1차식이 될 거다. 근데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요렇게 세팅하고 풀면 풀리지요. 끝났어. 이제 답 구하면 돼. F0은 0. 여기다가 0 대입하면 0을 넣어봐. 이네가 0 넣으면 얼마요? 4p 마이너스 4.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p도 구했네. p는 1. fx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fx는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2 x-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fx를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지. f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눈다 했냐면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안 줬네요. 나머지 구하러 갑시다.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f1이 r, 나머지는 F1이랑 같대. F1을 어디서 구할 거야? 여기서 구하겠지. 주어진 식의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면 F1이 등장하지. F1은 1로 봐. 1로면 2 빼기 2. 0이네. 오케이, 좋아. F2는 0. 따라서 나머지가 0 될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뭐였냐면 Q5를 물어봤으니까 이제 주어진 식의 X에다가 5를 대입해 주시면 F5는 4 곱하기 Q5. Q5를 구하고 싶다면 얼마를 구해야 되냐면 F5를 구해봐야겠네. 뭐 F5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알아서도 계산하시고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로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5번은 학생들 알아서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6번 문제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요 문제의 원리를 파악하는 영상을 따로 촬영해서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왜 그래요가 궁금한 학생들은 그 다른 동영상을 따로 찾아가 보시고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몇 차식으로 나올 거냐면 얘가 2차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2차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 곱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왜 그래요? 요걸 왜 그래요? 라는 설명을 다음에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fx를 x-1의 제곱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fx를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x-1의 제곱 곱하기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의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나머지 어떻게 구할 거야? 2차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푼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을 거야.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바꿔 쓸 거란 얘기냐면 요 놈을 문제에서 주어진 2차식으로 나눈 x-1의 제곱으로 나눈 그 나머지가 얼마라 그랬냐면 2x 플러스 1이라 그랬어. 요 앞에다가 a만 띡 곱해주면 이게 나머지야.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머지가 될 겁니다. 요렇게 풀 거란 얘기야. 됐어, 끝났어. 요것도. 이제 다른 힌트 이용해서 F3으로 나눈,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 그랬으니까 F3이 3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3 대입하면 F3은 앞에 있는 식은 0 더하기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얼마요? 3 넣었어. 4A 플러스 7. 그게 얼마라 그랬냐면 3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우리가 나머지라고 불렀던 그 녀석을 완성했지. 나머지라고 불렀던 그 R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질문에서 묻고 있는 답이 나오겠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요 놈을 따로 설명할게요. 이 설명하는 것만 해도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설명하고 있으면 우리 해설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따로 요것만 해설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갑시다. 이 7번 문제가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문제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경험치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문제를 보자마자 오씨 뭐야 어쩌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확률이 높은 문제여서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7번 문제는 주어진 힌트를 보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다라는 건 빤히 보여.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아마도 요거밖에 없었겠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힌트에 요 놈이 보이면 우리가 쓰는 공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더하기 3xyz. 우리가 쓰는 공식은 얘야. 근데 얘를 쓰려면 힌트가 한 개 부족해 보여.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힌트는 두 개밖에 안 줘놓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여기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런 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는 고민이 될 텐데, 얘를 살짝 변형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문제 속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1 마이너스 z로 바꿀 수 있을 거고, y 플러스 z는 뭐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1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을 거고, z 플러스 x는 1-y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식을 요 놈을 이용해서 살짝 바꿔보자. 바꿔서 써보면 1-z 더하기 1-x 더하기 1-y 더하기,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가 될 거야. 결국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얘였는데, 요 놈을 이렇게 바꿔 쓰고 보면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값이 얼마고 xyz의 값이 얼마고를 물어보는 듯 하지만, 요 공식을 이쁘게 잘 정리해보면 요 식이 그대로 등장하게 될 거야. 요 공식을 다시 씁니다. 여기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플러스 3xyz.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합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로 바꾸고 나면 뒤에 있는 xy 마이너스 플러스 yz 플러스 zx랑 결합이 돼서 조 모양의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전히 1이 될 거고, 얘네들 계산하면 3으로 묶일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이너스 xyz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 그랬냐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이 얼마라 그랬냐면 1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3이야. 그러면 요 등식에서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yz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들을 뺀 이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4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4야.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식의 값을 구해가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여러분들의 많은 연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은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통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잘 출제하진 않아서. 중요한 문제냐?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사고의 논리의 사고를 아무튼 내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문제여서, 수학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좋아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들은 한번 알고 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다 보니 잘 출제하지는 않더라고. 우리한테는 무지 중요한 문제야. 요 사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x-1 곱하기
x-3은 0의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러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입니다 라고 대답은 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물어본 질문은 얘를 풀어서 얘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8번 문제의 가조건은 뭐를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얘를 힌트로 주고서 요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은 뭐게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x는 1이거나 또는 x는 3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족하는 방정식이 뭐게를 찾아가라고 한다면 요걸 찾아갈 수 있잖아. 인 것처럼 문제를 다시 봐볼게. 8번 문제를 보면 x가 3이거나 또는 y가 3이거나 또는 2z가 3일 수 있대. 이게 가조건이야. x, y, z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3이란 얘기는 x가 3이거나 y가 3이거나 2z가 3이거나 셋 중에 한 놈은 최소한 3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이 말을 보고서 이 말을 성립하고 있는 다항식이 누구냐? x-3 곱하기 y-3 곱하기 2z-3은 0이다 라는 다항식이에요. 요거 찾아가란 얘기지. 가족권을 보고서 저거 찾아냈으면 끝난 거지. 이 사고력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요식을 줬어.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요렇게 대답을 하겠지. 요걸 보고서 요렇게 찾아가는 요 연습을 조금, 이 사고력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거 전개하면 돼. 전개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식을 살짝만 바꿔줄게요. 3-x 곱하기 3-y 곱하기 2z-3. 뭐래? 왜 안 바꿔? 얘는 왜 안 바꿔? 전개해 주시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z 곱하기 3의 제곱 앞에 거 둘이 곱하고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 곱하기 3 마이너스 2xyz. 얘가 0이란 얘기야. 근데 문제 속에서 어떤 힌트가 주어졌냐면 xy 플러스 2yz 플러스 2zx가 뭐랑 같다 그랬냐면 3xy x 플러스 y 플러스 z랑 같대. 요놈하고 둘이 값이 같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대입하면 맞아 3을 곱하니까 얘랑 둘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놈하고 둘이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뭐만 남냐면 27 마이너스 2xyz가 남을 거고, 그러니까 xyz는 2분의 27이 될 거고 10xyz가 얼마가 될 거냐면 135가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답은 135. 좋아요. 이 8번 문제는 체크해 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상당히 좋은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9번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 주어진 힌트를 잘 더하고 빼면 답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틀리지 않는 유명한 문제지요. 만약에 9번 문제를 틀린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성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의 유명한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니까. 9번 문제 a 플러스 b분의 1의 값이 3 플러스 루트 b 플러스 a분의 1의 값이 3 마이너스 루트 1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A가 얼마지 B가 얼마지 그렇게 구하는 학생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굴 알아야 되냐면 A 플러스 B의 값을 알아야 되고 A 곱하기 B의 값을 알아야 돼. 왜냐고? 변형 공식이 이러하니까. 얘를 잘 변형시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변형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변형 공식 하에 의하면 주어진 조건들을 잘 분석해서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할 게 아니고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인지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긴 어떻게 구해. 얘네들이 그냥 더하면 돼. 두 식을 더해보자. 두 식을 더하면 A 플러스 B 더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6이라는 힌트를 구할 수 있고요. 요거 하나 킵해 둡니다.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치. 둘이 곱하면 되지요. 두 식을 곱해보자. A 플러스 B분의 1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1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9-5 4가 되겠네. 전개합니다. 얘 전개하면 AB 플러스 AB분의 1 플러스 2는 4 넘어가니까 AB 마이너스 2 플러스 AB분의 1은 0. 뭐 블라블라블라 계산해보면 AB의 값이 1이다. 이 계산이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AB의 값하고 A 플러스 B의 값 구할 거라 그랬는데 둘이 곱해보니까 AB의 값이 나왔어. 얘를 적당히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구해질 거라는 거 여기 보면 알 수 있지. 통분해 주시면. 근데 AB가 1이라 그랬으니까 AB가 1이라고 했지. 집어넣자.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될 거고. 됐어. 끝났네. 얘 3, 얘 1. 여기다 집어넣어. 답 나오겠네. 그냥 단순 계산이죠. 되게 쉬운 문제고 되게 유명한 문제야. 아직도 9번 문제를 몰랐어. 반성해야 돼 진짜. 넘어갑시다. 10번. 10번 문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는 공식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논리적 과정을 알고 있어. 근데 공식은 몰라. 고등학생이 되면 공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암기해 주세요. 물론 논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겠지만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암기해서 풉니다. 일일이 구하지 않습니다. 그 논리 과정을 알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논리 과정 나도 알아요. 번거로운 일이야. 제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면 좀 외워. 아, 나는 알고 있거든. 하고 좀 제발 좀 사람 말 좀 들어라. 외우라고 했다. 삼각형 ABC가 주어졌고요. 각 A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c,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 하면 그러면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등장합니다. 세변의 길이를 더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넓이를 2배 하세요. 걔네 둘이 나누면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요 공식을 하나 쓸 겁니다.
왠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나중에 학원에 와서 따로 물어보세요. 간단한 논리야. 아니면 스스로 생각해 보든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학원에 와서 따로 질문하시고. 아무튼 이 공식을 이용하면 10번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4분원이 하나 주어졌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4분원이 하나 주어졌고요. 거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지.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대각선을 그어주고 거기에 내접하는 원을 하나 그리고 유호. 좋아. 이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분의 1이라고 했어. 문제 풀러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요놈 길이가 4니까 요놈 길이가 4니까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놈 길이도 4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대각선의 길이가 4. 요 길이를 x라고 하자. 요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얘 넓이가 얼마냐면 등등등을 이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분의 1을 세변의 길이를 더해 x 플러스 y 플러스 4 그리고 넓이를 2배 할 거야.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 xy. 양변을 지그재그로 곱해주시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이렇게 곱할 거야? 2xy 됐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얘를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는 16. 근데 이 xy가 뭐랑 같다 그랬냐면 얘랑 같다 그랬고 대입한 다음에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고 블라블라블라 풀면 답이 짠 하고 나오겠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10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굳이 설명을 곁들인 이유는 뭐냐면 요 내접원의 반지름이 길이 구하는 공식을 조금 암기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11번으로 갈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 11번. 12번 문제는 안 합니다. 12번 문제는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만 하면 워낙 쉬운 문제라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까 이거는 내가 설명해 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12번 문제는 진짜 쉬워. 진짜 정말 너무 쉬운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도 알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입체도형에 대한 이해, 입체도형에 대한 연습 충분히 하면 됩니다. 12번 문제는. 11번 문제를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11번 문제는 뭐를 요구하고 있는 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의 또한 그걸 또 변형시키는 두 번 변형 꼬는 문제. 문제에서 f x, y, z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3xyz라고 정의했을 때라고 했어. 우리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로 바뀔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여기서 문제 풀면 헬게이트 열립니다. 이 문제 안 풀립니다. 얘를 한 번 더 꼽니다. 얘를 한 번 더 변형한 시 2분의 1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 플러스 z-x의 제곱 요 놈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이 얘가 끝이야. 근데 얘를 변형하면 얘가 한 번 더 있어. 요런 공식으로 한 번 더 꼴 수 있어?를 물어보는 문제. 요거 알고 있니?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과로 갈게요. 이제 답과 요거를 생각했다면 답은 금방 나오지. 문제에서 fa, b, c가 1일 때라고 했어. 그럼 요 놈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1이다. 요 힌트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킵. 너 기다려. 나중에 써먹을 거야, 너.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F 되게 복잡해. 뭐가 되게 복잡해. 빼기 A, 빼기 B, 빼기 C B 플러스 C 빼기 A C 플러스 A 빼기 B A 플러스 B 빼기 C 빼기 A 빼기 B 빼기 C 얘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를 상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X, Y, Z를 세제곱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만약에 요 놈의 첫 번째 정의한 이 식에 얘를 대입하고자 한다면 얘를 세제곱해야 돼. 얘도 세제곱해야 돼. 얘도 세제곱해야 돼. 환장할 노릇이지. 여기다 집어넣는 건 하기 싫어. 딱 봐도 하기 싫어.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뭔 수로 정리를 해. 정리하기 힘들지.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 가니까 두 번째 식도 만만치 않아. 뭔 짓을 하냐면 얘를 제곱하래. 얘를 제곱하래. 얘를 제곱하래. 환장하는 거지.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전개하고 정리하고 와마 세 번째 식으로 가보자. 세 번째 식으로 가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안에 들어있는 얘 셋을 더하래. 자, 세 번째 공식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안에 들어있는 이 셋을 더하래. 이 셋을 더하면 그게 얼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빼래.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걸 빼봐. 얘네 둘이 빼면 어떻게 되냐면 2b-2a.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빼래.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빼래. 빼면 2c-2b.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걸 또 빼래. 얘네 둘이 또 빼래. 빼면 2a-2c. 요렇게 될 거라서.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하는 건 쉽지만 거듭 제곱하는 게 어려워서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세 번째 공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전체 적고 밖으로 묶어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4 곱하기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 아까 우리가 킵해둔 그 식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 될 거고 답은 4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건 아는데 이 경험치가 조금 쌓이고 나면 공식들의 암기를 기반으로 논리적 사고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 여러 가지 공식들을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회차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